네, 안녕하세요. 예, 열반TV 열정 변호사 이명근 변호사입니다. 조현주 변호사입니다. 열변TV 근로자 김과장입니다. 예, 자, 다음 주제는 네. 아내가 5년 동안 잠자리 거부해서 같이 살기 싫어서 이혼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이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나요, 근데? 선생님, 왜 이런 이렇게 경우 화내죠? 이거 안 돼. 이거는 되나요? 결혼에 대한 환상이 막 이렇게 5년 동안 깨지는 이게 5년이면은 365일 5년 하면은 거의 이거 가능한가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는 뭐 건가요? 그 재판에 나왔으니까 이제 사례 나왔으니까 뭐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요 사안에서는 이제 법원에서 이 5년 동안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혼인 관계를 계속할 수 없어 중단해야 할 그런 중대한 사유를 보기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렸거든요. 조 변호사는 어떤가요? 이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없다고 이제 부부 관계가 해소됐다고까지, 그러니까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고까지 보이지 않았던 거죠. 이 부부의 경우에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과장님처럼 그렇게 막 이게 격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플라토닉 사랑을 그치 그렇게 원하는 추구하는 사람. 사람이면은 뭐 5년이든 10년이든 부부가 서로 괜찮으면 그거는 이혼 사유가 아니죠. 근데 이제 아까 과장님처럼 막 어떻게 5년 막 이렇게 되는 사람이 뭐 나의 배우자라면 이제 굉장히 아마 힘들 거고 관계 자체가. 그렇죠. 그럼 이제 결국에는 다투게 되겠죠.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다투게 될 그렇죠. 것이고, 그러면 관계가 결국에는 이제 깨지게 되겠죠. 그쵸? 파탄이 나게 되겠죠. 결과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수순을 밟으면서 그 정상적인 이제 부부 관계가 아닌 혼인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와 다르게 요 사안은 아마도 5년 동안 그런 관계가 없어도 뭐 그럭저럭 나쁘지 않게 이렇게 살았겠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런 이혼 소송을 냈던 사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잠자리 거부로 해서 이혼을 한 사유는 뭐 사례가 있었나요? 경험은 없으시겠죠.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혹시? 뭐 아니면 주변에서 뭐 들은? 근데 제가 맡았던 경우에 상당 부분은 이제 보통 근데 그쵸, 이 문제는 좀 심각한 것 같긴 해요. 이 잠자리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뭐 기호가 서로 간에 굉장히 많이 다르다니까 뭐 이분 같이 뭐 횟수 같은 것에 이제 뭐 문제가 있다던가 해서 이제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이 부부가 이제 다투는 거죠. 심하게 다투게 되고 이제 더 뭐 해서는 안 될 말, 못할 말들을 막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깨지게 되면 이제 사실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혼 소송으로서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아니 뭐 상황이 5년이 되는 아니고 거죠. 뭐 10년, 15년 이랬으면 좀 달라질 수가 있었나요? 근데 싸우지는 않아. 만약에 관계는 좋은데 5년, 10년인데 그럼 이혼을 안 하지 않을까요? 아니, 불만이 이렇게 생겨서 이 사람은 누군가의 불만이 있어서 이혼 신청하지 않았을까요? 5년. 근데 만약에 5년, 10년을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있었으면 그러면 제 생각에는 좀 만약에 아무 불만을 표시를 안 했다 그동안, 그러면은 이제 조금 1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혼 청구를 했을 때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혼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본인의 그 원하는 것을 어필을 하고 이제 그렇죠. 대화를 하려고 해보고 이제 어떻게든 좀 최대한 시도를 해보는 노력의 정황은 필요하죠.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상대방이 원치 않고, 그래서 우리 관계는 이제 그러다가 이제 파탄이 나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좀 어떻게든 부부 생활을 더 이상 우리가 영위할 수 없게 된 사이니까 이혼을 하고 싶다라고 해야지 좀 더 이혼의 확률이 올라갈 것으로. 그럼 변호사님 혹시 그러면 남편이 막 주식 투자를 엄청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당신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냥 막 인생 몰빵 해서 내가 호강시켜 줄게 인생 한강뷰 하면서 이렇게 몰빵하는 남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기타 사유인가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그 사안도 요 사안하고 동일하게 그런 무리한 투자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혼인 관계에 대한 파탄 상태에 이르는지 또 이런 것들을 조금 고치기 위한 서로 간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탄 상태에 이르렀는지 이런 걸 보고서 종합적으로 보고 그런 상태에 있었다 하면은 이제 법원에서 이혼 결정을 해 주는 거고 뭐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투자 실패 정도만으로는 예, 이혼 사유로 인정하기는 왜냐면 부부라는 그 관계가 서로의 이제 단점과 결점을 보완해주고 서로 이제 더 나은 방향으로 안아주고 뭐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는 상대방 허물을 수용하고 가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 전제입니다. 너무 이렇게 크지 않는 이상은 뭐 투자나 이런 걸로 뭐 이혼 사유가 되진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쵸, 합의 그건- 이혼이 아닌 경우는. 그쵸. 지금 그 기사에 나온 그 5년 이제 관계 없는 네. 사안과 대비해서 네. 7년간 넘게 성관계를 거부한 이제 사안이었는데 이 경우는 또 법원이 이혼 청구 소송을 받아들여졌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이런 관계 없이 7년간 이제 살게 되면서 불화를 계속 겪었고 결국 별거 생활까지 하게 되면서 이 경우에 법원에서는 두 사람에게 이제 동등한 책임이 있거나 아내에게 책임이 더 무겁다고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고 결국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해서 예, 이혼 청구를 인정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네. 근데 이혼 사유는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있나요? 일단은 뭐 협의 이혼이 아니고서 재판상 이혼에는 법에 정해진 사유는 6가지가 있어요. 1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2호는 유기, 3호는 배우자로부터 내가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호는 나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간 불분명할 때, 6호는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제 6호가 기타 사유. 그래서 이제 근데 기타 중대한 사유로 혼인을 유지할 수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한 그런 의사 수신 행위로 뭐 사기를 혹은 하거나. 사기를 당했다거나 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땅을 투자해서 돈을 다 말아먹었다거나 해도 그게 기태 중대한 사유에 뭐 들어갈 수도 수도 있고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대한 일은 맞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누군가는 그거를 아 그래 우리 잘해보자 라고 다시 넘어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너가 이런 식으로 돈을 썼어 안 되겠네 너 헤어져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잠자리 거부도 중대할 수도 있고 안 아닐 할 수도 수도 있는 있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이혼 청구의 경우에는 이제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해요. 그러니까 유책주의라는 거는 혼인 파트너의 책임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책임 있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책임 없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는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기본으로 하면서 책임 소재를 떠나서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이제 유지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파탄주의를 고려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안도 결국에는 혼인 파탄 상태에 이르러서 정상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했던 거고요. 최근에 이제 재판부의 이제 상영은 성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소송에서 쉽게 이혼 결정을 인정해주지 않는 추세인 걸로 전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성관계가 없었다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이거를 이제 서로 관계 개선을 위해서 서로 간의 노력을 하는 그 과정들 이거에 대한 이제 증거들이 좀 많이 남아 있어야겠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거부하고 불응하고 이런 과정이 쌓여서 불화가 되고 파탄 상태에 이르는 그런 경우 이런 추가적인 사정들이 쌓였을 경우에는 이혼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또 이제 상대방,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은 노력했는데 한 명이 전혀 노력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랬을 때는 사실은 그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이 관계가 깨지는 데에 좀 잘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제는 그래서 외도와 이 잠자리 성관계 거부하는 그 이혼 사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어떠셨어요? 선생님? 힘들었어요. 세 명이서 촬영한 거 오늘 처음이었는데 네. 어떠셨나요? 예.
힘드네요. 근데 좀 즐거웠어요. 기혼자로서 혼자 이렇게 또 답변하려니까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쉬운 네. 주제는 아니라서 네. 아무튼 서로 이제 부부가 되셨다면은 이해하고 서로 좀 보다듬어주고 그렇게 이제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그쵸, 그게 아름답죠. 하지만 이제 이런 모든 커플이 또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또 결혼의 동의어가 행복인 건 아니니까요. 이제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상황에 좀 더 그 아름다운 결말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존재를 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이혼 사유나 뭐 이혼 뭐 불륜이 의심된다거나 이럴 경우는 혼자서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진짜 뭐 주변 지인한테도 물어볼 게 아니라 그냥 법 전문가한테 상담받고 적법하게 딱 해서 아름답게 좀 네.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쵸. 사실 뭐 제가 추천하는 바는 그러한 사정들이 뭐 있을 경우에 협의혼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변호사가 먼저 조력을 최대한 좀 해서 만약에 이제 상대방이 기착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을 밝히고 하는 과정에서 이혼 소송은 정말로 정말 힘든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그 과정을 자기 배우자였던 그 분과 그런 과정을 겪고 싶어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협의 이혼으로 잘 마무리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매 맞는 저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